어떻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럼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건 좀 심하다. 언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언니. 막내 동생이 69세가 세상에 여지경. 노래를 잘하는구나. 자, 이번 대박 맛집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는요, 첫 번째 포토볼 서비스, 두 번째 서비스는요 바로 멋들어진 엑스페리어, 세 번째 서비스는요 미나리에 알맞는 식물들 서비스. 과연 어떤 분이 오시기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걸까요? 들어와 주세요. 윤여정 쌤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요란하구나. 윤여정 쌤이 드디어 문명 특급에 오셨는데요. 일단 지금 앉자마자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여정 쌤이 66년도에 신종 직업 탤런트에 도전하신 것처럼 저도 일종의 신종 직업이라고 연예인 반, 일반인 반. 아, 연반인. 아. 직장인이면서 네네. 이렇게 이런 스케줄도 있고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이에요. 네, 잘했어요. 아니, 좀 새로운 걸 다 도전해봐야지, 우리가. 그럼요. 근데 저 호칭은 어떻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아무렇게나? 그럼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건 좀 심하다. 나 언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언니. 내 막내 동생이 나보다 69세가 윤여순연사님. 네네, 맞아요. 그분도 되게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LG 첫 임원이셨던 분이셔. 네. 집에서 이렇게 멋지잖아요.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윤며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윤여정의 스며들다. 나한테요? 예. 나를 좋아한다? 예. 다행이네요. 제가 뭐 그 비호감 1위 막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선호도 1위세요. 그래요? 예. 어머,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센스가 있냐. 뭐 센스 있어. 나 왜냐면 그거 안 봐요. 내가 왜냐면 안 본다고 선언을 했어. 어머. 그리고 자꾸 날 보면 말을 하라 그러고 영어를 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영어를 왜 하냐고. 최우식이라는 애는 카네디안이더라고. 그러면 걔는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 이서진이는 NYU를 나왔다가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영어를 안 시키고 왜 50년 전에 어떻게 살라고 썼던 영어를 지금 내가 생각을 해갖고 생존 영어. 생존 영어였죠. 그래서 내가 안 봐요. 그래서 내 걸 보기 싫어서 나 한 번도 안 봤어 지금.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윤며들고 있다는 점, 오늘도 저희가 한번 윤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봉 맛집은 복습 코너와 예습 코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의 그간의 좀 필모들을 훑어보는 그런 첫 번째로 우리 스크린 데뷔작이 있죠. 환영! 약간 광기 어린 연기로 우리 대중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았던 좀 작품인데요. 이때 1971년 흥행 1순위였습니다, 이게. 이 장면이 사실 이렇게 웃고 있지만 어떤 대사냐면요. 살인범 사진은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아, 봤어요? 사실은 창피한 거는 임경 감독님이 다 그렇게 시킨 거예요. 계약할 때 조건이 한 달인가 두 달을 매일 하루에 2시간씩인가 몇 시간씩을 만나야 되는 거였었어요. 이 사람 이상한 남자 아닌가? 매일 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상하네. 촬영을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웃는 거 이런 거 할 때 미스윤 그때 나랑 무슨 얘기할 때 이렇게 이상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 대박이다. 손짓 어떻게 하는데 그 손짓. 와.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죠. 그게 정말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아니라서. 거기서 다 캐치를 하셨구나. 네네네네.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윤여정 쌤이 이 연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쨌든 신종 직업, 이 탤런트에 도전을 하셨는데 사실 66년도에 이 스크린 데뷔 전에 TBC에서 이제 공채가 되셨어요. 근데 10명이 뽑혔는데 그중에 3명이 전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속이 되는 거에서는 떨어지셨는데 떨어진 이유를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야만스러웠어. 근데 그 이유가 기억나세요? 알아, 인사를 안 한다. 뭐 아직 수양이 덜 돼 있다. 진짜 너무 이거 인권 유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인사 안 하셨어요 그때? 왜냐하면 눈이 나쁜데 제가 그때 좀 눈이 커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 안경을 벗고 다녔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인사를 안 해요. 이분들이 다 오해한 거네. 난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뭐 이렇게 하면 그 회사 지금 여러분 뭐 댓글인지 뭔지 쓰고 난리 나죠? 네.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뭐 인격 수양이 덜 돼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 진짜 너무했다. 난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고 다 돌아가셨어. 근데 데뷔를 하시고 나서 또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이 오란시 광고를 찍으셨죠. 요새도 다시 이게 끌어올되면서 이거는 이때 뭐 유행하던 스타일이었나요? 핫팬츠라는 게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런 표정들? 그럼 돈 주니까 하라는 대로. 돈 받고 일하는데. 그럼. 오란 씨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오란 씨 아직도 나오나요? 네, 오란 씨 있어요. 제가 첫 모델이에요, 아무튼. 내가 광고 주면 반드시 잡는다 지금. 광고 좀 못 되잖아. 광고 좀 못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백폭을 하세요 또? 선생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광고주가 못 되더라. 많이 싸워야 돼. 많이 싸워야 돼요. 많이 싸워야지. 아, 어떡해. 이제 아니 오래 살면 돼. 이겨. 오래 살면 이겨. 오래 살면 청룡영화상이랑 여기서 여우주연상을 타시고 우리 대종상에서도 신인여우상 타셨어요. 근데 정확히 또 39년 만에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또 타십니다. 바로 한여인데요. 예, 맞아요. 그때 조연상은 거의 9개를 그랬대요. 싹쓸이 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여, 환여, 충여 해서 이 한여 시리즈를 우리 김기현 감독님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 한여를 약간 리메이크해서 임상수 감독님이 39년 만에 만든 건데 이때 우리 임상수 감독님이요. 두 한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여에서의 그 명자 역할이 저는 이 한여에서의 은희랑 굉장히 그쵸. 또 맞닿아 있는 그쵸. 것 같았는데 이 같은 시리즈의 작품에 출연한다고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래 살아갖고 자기가 주인공 했던데 한 파트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환여에서의 명자는 병식이 같은 어쨌든 역할이 없었잖아요. 본인을 어떻게 케어해줄 수 있는. 그쵸, 없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한여에서의 병식의 역할이 은희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존재라고 봤거든요. 네. 전도연 씨랑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역할 이 얘기하면 도연이가 또 날 때려줄 건데 전도연이가 날 반대했대요. 이제 임상수가 또 다 고자질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반대한다는데 나도 들어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도연이가 왔어요. 임상수 감독하고 선생님 우리 영화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는 도연이 얘기는 자기는 자기하고 비슷한 색깔의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너무 전혀 다른 색깔이라서 그랬는데 임상수의 설득을 듣고 임상수 감독하고 동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연이도 멋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나한테 와갖고 우리 집에 와갖고 거의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 영화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멋있다. 무릎을 꿇은 건 아닌데 내가 조폭은 아니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앉아갖고 내가 의자에 있는데 선생님 제발 한여를 같이 해주세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랬어요. 그거에 감동받았어요. 아 얘가 자기 영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또 그렇게 인정하고 다 우리 지금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희 도회적이고 약간 세련된 뭔가 참 으름미가 나오는 여배우들. 너무 도회적이고 세련됐어요. 이건 이제 이재용 감독님이 글을 쓰고 공동각본으로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동각본이 아니고 우리 보러 이 시츄에이션을 주고 이럴 때 이미숙 씨 뭐 윤 선생님 뭐 어떻게 뭐 다 같이 얘기를 하라. 여기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각본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각본을 썼겠어. 아, 그럼 거의 정해진 게 없었던 거네요. 그 상황 말고는? 상황 말고는 없었어요. 와, 그러면 이재용 감독이 좀 날로 드셨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끝나갈 때쯤 이런 또 대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배우 뭐 그런 소리보다는 같이 일했던 동료로부터 참 좋은 배우였다 그런 거 듣고 싶어요 라고. 최고 막 이런 것도 난 너무 싫은 거가 최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우가 이게 수학 문제도 아니고 그렇듯이 어떻게 매번 잘해요.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걸 최고의 배우 막 이래놓으면은 그 아이는 최고가 맨날 돼야 되는 것 같아갖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나는 누가 늘 날 최하라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하잖아. 분해갖고 내가 최중은 될 거야. 최중이 돼야 된다. 내가 만든 말이야. 너무 쓰지 말자. 쓸래요. 촬영 전날에는 항상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셨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내가 대사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그러면 여기 뭐였지? 그러면 또 내려 침대에 이렇게 해갖고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의 진짜 열정이 첫 촬영을 준비할 때 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신다고 거기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서도 첫 공연 티켓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게 그게 그 떨림과 그 긴장이 있어서다. 그래, 그건 그래요. 끝 공연들 잘 안 보러 가요. 선수들은. 왜냐면 첫 공연이 그 연습한 몇 달 연습한 최고의 떨림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명언이잖아요. 항상 첫 공연처럼 해라. 명언이 아니고 그렇게들 들었어요, 내가. 그게 무슨 어쨌든 명언이야. 간에요. 들었든 어쨌든 명언은 명언이에요. 마지막 전설의 작품인데요. 어딘가 푸근하면서 가슴이 뭔가 아픈 개추날망. 김고은 씨와 함께 하셨는데 이게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린 손녀 혜지와 12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겪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시나리오만 보고 독립영화인 줄 알고 출연 안 하시려다가 상업영화라고 해서 출연 결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독립영화인가 보다. 그러고선 근데 난 독립영화는 출연료 안 줄 거니까 안 하겠다 했더니 아니 상업영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돈 줘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때 한 인터뷰를 보면요, 우리 김고은 씨한테 우리 전도연 씨랑 김혜수 씨 배우님이 잘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내가 얘 때리냐 이래가지고 왜 도연아 네가 때렸니? 근데 막상 또 이제 김고은 씨를 이렇게 또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싹싹하진 않았다. 근데 그래서 마음에 드셨다고. 그렇잖아요. 난 처음에 본 여자 뭐 너무 어른이고 그러니까 좀 서먹하지 뭐. 맞아요. 내가 지주에 있을 때 내 후배가 밥을 못 먹을까 봐 밥을 싸갖고 와서 집에서 난 그 밥차밥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애가 슬금슬금 오더라고. 저도 밥차밥 먹기 싫지. 그러면서 같이 친해졌어요. 네, 천천히. 그거 자연스러워야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전에 센스8에서 배두나 씨도 굉장히 이런 비슷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배두나 씨가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 못 하겠다고 하는 거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근데 저 너무 인위적이죠. 저 너무 인위적. 머리 상하지 않아? 상하죠.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 머리가 상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난리복통을 해놓으면 더 빨리 상해요. 저희 김고은 배두나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희. 해춘알마에서뿐만 아니라 넝쿨당 그리고 내 마음이 들리니 그것만이 내 세상 등등에서 어머님 내지는 이제 할머님 역할을 좀 많이 맡으셨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이 한때는 이제 역할을 고를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네, 생계형 배우니까 쉴 때 쉬고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날이 한 65, 70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고. 네. 예. 그게 내 사치예요. 진짜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하고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좋아왔었는데 돈 못 준다 그러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했고 그리고 사치죠. 그건 봉사활동이라고 제가 자원봉사. 찬신에는 복도 받치 우리 김초희 감독님도 그 인연으로 거의 뭐 돈 안 받고 나오셨죠 거기. 거의 돈 안 받은 게 제 돈 썼습니다. 제작비가 2억인데 무슨 나를 돈을 어떻게 줘? 의리파셔. 근데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아요. 그쵸. 예. 아무 때 그러면 진짜로 마더 테레사인 거고. 그치? 그래서 바로 전설의 패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전설의 패션! 우리 진짜 여정쌤은요 옷잘 입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저희도 소화를 못해요. 이거는. 그냥 입고 오기면 돼요. 뭐 소화를 하긴. 내가 내 돈 내고 사 입는 것도 뭐. 내돈내산. 이건 다 내 거니까 괜찮아요. 진짜? 나는 잘 협찬을 내가 안 받는 게 아니고 안 해줘요. 왜? 왜냐면 늙은 사람이 입으면 난 이렇게 안 늙었다고 안 산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 다양한 소리가 있군요. 그러면은 작품에도 좀 사복 많이 입고 나오세요? 그래요. 텔레비 할 때 많이
내 옷 입었어요. 이제 외국 가거나 그러면 저런 거를 사면 내가 뭐 주부 역할 할 때 입으면 조금 새로운 주부를 하지 않을까. 와. 그래 조금 엄마 역할도 그렇게 막 머리 이렇게 파마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밥 이렇게 먹고 그런 양푼에 밥 먹고 이런 거 양푼에 좀 앞으로 좀 나가면 안 되나.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내가 좀 해보자. 그래서 다 내가 사 입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옷 사 입으면. 어머, 우리랑 사는 게 똑같네. 일하는 동기가 비슷하네요. 이 에코백 이거 판매량 30배 늘어난 거 아세요? 뭐 아무튼 선물 받았어요. 그 꼬르소 고모에서. 이거 이런 파급력이 있는데 왜 안 주시는지 저 이해가 안 가네. 다들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맨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에서 유튜브 하는 거야. 선생님 뒤에서 유튜브 하나요? 저희 앞에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 번도 아니 그게 그런 아니고 직장이 아니에요. 내 말은 공중파에서 좋아하는. 국장님들이 좋아하진 않죠. 예. 자기가 훌륭한 거야. 이런 일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오. 너무 여럿이 한 군데서 너무 트로트가 조명받는 건 난 너무 좋아요. 그거는 우리 음악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 쫓아서 그렇게 해. 자존심도 없어. 남의 아이디어를 그걸 또 카피하는 거잖아. 이런 거 하는 거가 훌륭한 거야. 와. 네. 어떡해, 우리 칭찬받았다. 아 진짜. 또 이 짤도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JTBC 뉴스룸 나오셨을 때 이제 목소리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데뷔 초의 연출가들 중에서 쟤는 목소리 때문에 안 된다. 얼굴은 고사하고라도 제가 배우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근데 고인이 되셨어요. 라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사이에 좀 존버라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이때 이 존버를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 그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선호도 1위 하셨던 적도 있으시고. 네, 그랬대요. 아니 전 너무 충격받은 게 그 문화방송 숙직 서는 사람한테 나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다고. 숙직 수준에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걸 또 굳이 전했다고. 굳이 전화는 걔도 이상하네. 그리고 백화점 가셨을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건너편에서 막 대놓고 너무 말라도 너무 말랐다 하니까 옆에서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 친구가 그러니까 뭐 어때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인데 뭐 어때 그래. 그건 임예진하고 둘이 가는데 그랬어.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야. 요새도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도 그래? 아 그건 자기네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 때 사람들은 촌스러워서 그랬다 치지만 자기네들은 무슨 그건 열등의식이야. 열등의식이 이제 우월감하고 열등의식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 그래서 그때 뭐 먹고 살 거 있으면 텔레비전 나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아 이건 먹고 살 거 있으면 내 텔레비에 나가서 이거 무슨 도마 위에 앉은 고기 있는 고기 같더라고. 난도질을 당하는데. 되게 통찰력 있으셨던 게 영화랑 연극이랑은 다르게 영화랑 연극은 내가 선택해서 보러 가는 거지만 텔레비전은 네. 들어누워서 자빠져서 보다가 쟨 뭔데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아 맞아. 통찰력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몰라? 아 선생님 대부분 몰라요. 선생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똘똘하진 않아요. 이 쿨 미디어라 그럴 거야. 어렵게 얘기하면 이 텔레비전 그리고 핫 미디어는 이렇게 직접 내가 참여하는 거고. 이건 쿨 미디어라 그래. 말이 좋아. 쿨 미디어지. 이제 자빠져서 냉정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또 그게 낙인가 봐요. 그래요. 그런 거 같아. 진짜 촌스럽다 촌스러워. 몇십 년 전 얘기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어느 날 김혜자 언니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있잖아 여정아 한번 누워서 텔레비 봐봐 너도 한번. 우리를 모니터하기 때문에 막 이러고 보잖아 텔레비를. 내가 나온 프로그램을. 혜자 언니가 그러더라. 나도 한번 이렇게 누워서 봐봤어. 그랬더니 기분 좋더라. 남의 흉 볼 수 있고. 다 빠져서 보니까 기분이 좋다. 아 근데 이 말을 또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평범한 역을 많이 맡으셨대요. 만만해 보여야 된다고. 좋게 얘기해서 유니크한 역할을 주니까 뭐 미국 갔다 온 여자, 뭐 이혼한 여자 그건 다 이렇게 보편 타당성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내 깐에 머리를 써본 거야 한번. 그러면 뭐 편안한 역할 이런 걸 좀 나의 작전이었어. 왜? 근데 또 다시 도회적인 거 또 맡으시고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또 바뀌고 이러잖아요. 참 이상한 요지경이죠. 그래,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러잖아.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잘하는구나. 다 뭐든지 뮤지컬로 할 수가 있구만. 뮤지컬 인터뷰예요 저희. 예. 자 예술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미나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화제의 그 영화죠. 국내 개봉 전부터 해외에서
하면서 극찬과 함께 지금 저희가 팔로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 감았다 뜨면은 몇 관왕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만 해도 14관왕이었는데 갑자기 17관왕이 됐대요. 진짜? 네! 나도 몰라. 뭐 이 17관왕뿐만 아니라 뭐 영화협회상 시상식 49관왕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 어떤 영화인가요, 미나리? 미나리예요. 우리 먹는 미나리. 왜 미나리예요? 이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예요. 아이작 감독. 아이작 감독이.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할머니가 미나리를 씨를 갖고 와서 심었대요. 큰 농장을 하겠다는 꿈이 컸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 때인데 농장이 이제 망했는데 가보니까 미나리는 살아 있었대. 미나리만. 그래서 그게 걔하고 미나리하고는 아마 할머니하고 미나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엄마 아버지의 이민을 갖고 그래서 정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들로서 어릴 때 그 기억을 이제 복기를 해서 자전적으로 쓴 이야기라는 거죠. 이 스크립트가 왔는데 그 디테일이 너무너무 생생해. 그래서 이거 진짜 얘기니?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할게 그랬어. 왜냐면 그런 거는 그 못 따라가요. 정말로 진짜로 쓴 건. 진짜 얘기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윤여정 쌤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죠?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였나요? 어떤 느낌의? 아이작이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인데 그게 좋았어요. 선생님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유롭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형적인 엄마랑 이런 할머니 연기는 하기 싫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보편 타당성 있는 상식적인 할머니가 되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얘네들은 너무 지금 못 살고 있는 상황에서 모빌 하우스라고 트레일러 하우스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 한예리 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엄마 미안하다고. 엄마 우리 사는 걸 다 봤네. 아 미안해 엄마. 바퀴 달린 집이라 너무 재밌고 좋다. 그렇게 왜? 바퀴 달린 집이라서 재밌다 얘. 아. 이렇게 그 상황에서 내가 얘네들 못 사는 걸 앉아서 부모가 가갖고 야 미국 와서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런 거는 그냥 상식적인 할머니고.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보통 할머님이랑 한국 돌아와라 뭐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작도 그렇게 안 썼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거는 배우가 가진 권한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캐릭터에 엄청 참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스티븐 연, 한예리, 나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왔는데 말하자면 문어체야. 구어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 고치느라고 거의 매일 그걸 했어요. 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캐릭터의 이 대본을 읽고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작하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군요. 그렇지 뭐 내가 참여를 뭘 그렇게 잘난 척했다고 하겠어. 첫 번에 받은 어워드가 우리가 어디 뭐 앙상블 어워드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첫 소식을 듣고 그럼 받을만 하지. 앙상블 더 이상의 앙상블이 어디 있겠어.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맨날 대본 얘기하고 이 말을 네가 했을 때 이렇게 할까 뭐 이 말 이거 했으니까 끝내줬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그 역할이 또 빛났군요. 빛났는지 안 빛났는지 빛났으니까 지금 17관왕 하셨겠죠. 저희도 그렇게 바보만은 아니에요, 선생님. 주변에서 너무 축하 멘트 많이 받으시죠? 축하 멘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는 나는 재미없는 사람하고 안 놀거든. 재미있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여정아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너를 너무 깔봤어. 네가 뉴스에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네 칭찬을 너무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밥을 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날짜가 또 내가 바쁘니까 바꾸자 그랬어. 언니 월요일을 일요일 날로 나 대기 중. 바꾸자는 말을 끝내기 전에 나 대기 중. 나 다 돼. 다들 너한테 다 맞출게. 언니 둘을 만나요. 홍자 언니하고 수경 언니인데 네. 내가 들어가니까 홍자 언니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자가 뭐 이상해? 그랬더니 아니 수경아 넌 왜 안 일어나? 네가 위대해 보여서 일어나. 홍자 언니랑 수경 언니가 여정이 왔니? 수경아 너 왜 안 일어나니? 위대한 여정이 왔는데 왜 안? 상보다 그게 더 우스웠어. 더 즐거웠어. 아 너무 유쾌하시다. 난 유쾌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한예리 배우님은 그게 기억난대요. 얘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들었다고. 대체 어떤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첫날 이제 첫 촬영을 이제 내가 한국 같으면 첫 촬영 안 나가죠. 난장이 나는 거잖아 첫 촬영은. 그럼 대체로 우리 같이 이제 늙은 여우 같은 사람들은 안 나가지. 뒤로 좀 밀어달라 그러지. 나는 그 털사 오클라호마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첫 방에다가 놓더라고. 근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나가게 되는데 아니나 달라 에어컨 나가야지 뭐 생난장 난장이고 뭐 난장인데 난장판이죠. 예. 그 의상한애한테 이건 어저께 내가 피팅할 때 입었던 옷 아니지 않냐 이거를 감독이 원했냐 네가 바꾼 거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어 잘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왓 그러면 그 걔네들 알아들으면서도 그런 애들 있어. 의기소침해지죠. 뭔가 내리 보러 내가 그러면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너무 혼란으로 넘어간다. 우리 영어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아는데 what? 그러면 가서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 정신 차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같아졌나 봐요. 근데 저희가 또 본 게요. 어떤 스태프로 추정되는 분의 인스타그램에 미나리 촬영을 위해 떠나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생스러운 촬영을 하는지 만류하고픈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도전할 거야. 내 모험을 막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거 사실인가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싫어했어요. 회사에서 돈도 안 생기고 여기도 내 돈 많이 들어갔어. 아니 왜냐면 뭐 애들 도와줄 애들 다 걔네들 물어주고 그러라고 나 지금 잘 되면 돈 좀 줘야지 돼. 받아야지 돼. 나 여기 많이 들어갔어 돈. 내가 몸도 그때 너무 안 좋을 때였었어. 근데 내가 그랬어. 내가 여기서 정착해갖고 텔레비에서 오는 역할 하고 여기서 영화 오는 거 하고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감독도 나를 갖고 연출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선생님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 나는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그게 매너리즘이지 뭐야. 내가 환경을 바꿔서 그렇게 그런 털사 오클라호마 같은 데 가갖고 그런 미국 애들한테 what?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서 내가 난 여기선 진짜 노바디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얘네들한테 이거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이런 거를 해야지. 그게 내가 도전이지 뭐 다른 게 도전이 아니에요. 나도 좋지 편안하게 일하면. 나 여기서 다 어떤 감독들한테나 다 준비야 이리 와봐. 너 너무 오래 찍는다. 너 이렇게 오래 찍으면 나 간다.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준비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일하면 내가 아마 발전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험을 하러 가서 찍은 멋진 영화 미나리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명장면 있으세요? 명장면 그런 것보다 내가 이렇게 그 현실감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끝난 날 아이작이 다 내가 머무는 그 에어비앤비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다 오라 그랬더라고. 다 오라 그래갖고 아이작이 큰절을 가리켜서 나한테 큰절을 했는데 그거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근데 그 사진이 없어서 내가 니네는 그 사진을 왜 안 찍었냐 했더니 다 나한테 절하느라고. 다 절하느라고 사진이 없어. 저라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찍었을 거 걔네들이 센스가 없었어. 센스 없네. 영원히 우리 여자생활 못 놀겠다. 센스 진짜.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 어떡해. 미쳐. 그거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나에게. 진짜 센스 있으시다. 감독이 참 현명하고 그래서 나는 너무 저런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 그 주위 씨들이 다 연예계 내지는 문화계를 점령한 시대가 있었거든. 맞아요. 네. 난 한국인이 그럴 거라고 감히 바래봐. 이제 그 고생했던 부모들이 그 희생하고 고생했던 애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번 코너는요 상황별 문답인데요. 미나리의 그랜마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고 실제 나라면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다라는 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해외 여행 중에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폰이 꺼진 상황. 이때 순자는 헬로 그랬겠지 뭐. 헬로 헬프미. 윤여정 쌤이라면 Excuse me, do you have a phone? Can I borrow?
와 근데 이 캐릭터를 딱 알겠다. 자, 두 번째 상황인데요. 이거는요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MBTI라는 거에 좀 기반을 한 문제인데요. 딸 모니카가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치킨 시켰어 라고 했을 때 순자라면? 이라면 아니 지금 병아리 너 이거 간별사 하거든 쟤네들. 근데 그거를 자, 맞아. 반면 쌤이라면? 먹어라 그럼 기분 좋아지면. 먹으라고. 아 치킨 시켰으면 치킨 먹어라. 아 그럼 뭐라 그래 그럼? F는 왜 기분이 안 좋았는데라고 물어봐요. 아 F 유형은 기분이 안 좋은 단어만 보이고 치킨만 보고 무슨 치킨 시켰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사람이 있어. 맞아. 자, 세 번째입니다. 아칸 소주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순자는 어떻게 할까? 순자 영어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는지 몰라. 발생한 것도 모른다. 그렇구나. 반면 쌤이라면 어쨌든 알아들을 테니까. 나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범죄가 발생한 걸 뭐 어떻게 하겠어. S시다. S는 현재 되게 충실하는 유형인데요. 난 현재 충실해요. 저는 또 N이거든요. N 같은 경우는 좀 상상력이 풍부해요. 범죄? 무슨 범죄인데? 라고 그걸 먼저 의문을 가져요. 난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나가지 말아야지. 맞아요. 돌아다니지 말아야지가 S의 반응이거든요. S랑 T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약간 처음 보는 분들이랑도 말을 잘 섞는 편이세요? 잘 안 섞어요. 그럼 I시고 IST고 그러면 만약에 여행을 가실 때 시간별로 어디를 가야 하는 게 근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획 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해. ISTP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조용하고 과묵하며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도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상황을 판단하고는 민감 그거는 있어요. 상황 판단 나 이렇게 못하는 사람 아주 싫어요.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유형이래요. 그래서 그런 편이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발휘하지 않고 응. 일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김연아님이랑 같은 김연아 씨랑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MBTI가 같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걔랑 나랑 만나서 CF를 찍었어. 하루 종일 CF를 찍었어. 내가 지금 생각이 난다. 그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만나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요. 인간관계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그게 다였어. ISTP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관심 그렇게 크게 없지. 그러니까 저도요. 우리 쌤 ISTP셨구나.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이쁜 그림을 그래 좋아요. 미나리 3월 3일 개봉이고요. 우리 윤여정 선생님께서 노바디로서 활약을 하면서 열심히 찍은 여러분들 꼭 보러 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윤여 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좋았어요. 최고의 찬사다 진짜. 재밌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난 또 진심 아닌 거는 말을 못해. 그래서 크게 못해. 아니에요. 그게 뉴 노멀이라고요. 그게 새로운 교양입니다. 예. 아 진짜? 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네. 인생은 윤여정처럼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만나주셔야 돼요. 그래요. 만날게요. 진짜. 내가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많이 공부했잖아. 화녀도 보고 뭐도 보고 개춘할망도 보고 얼마나 애썼겠어. 공부 하나도 안 해갖고 와갖고 뭐 생년월일이 언제세요? 그리고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내가 어떤 기자한테 그랬어. 내가 아니 나 인구조사하러 나왔어. 내가 싫어하는 게 그런 거지. 아무나 뭐 얼굴이 비기 싫어서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다 좋아. 저희 노바디 정신 이어받아서 오늘 윤여정 선생님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미나리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선물입니다. 예. 진짜 고마워요. I'm a golden lady. 백만인데 왜 이래? 제가 골든 레이디라서 오늘 골든 리트리버 사진을 찍으려고요. 나 골든 레이디야. 너도 골든 리트리버라며. 골든 리트리버 왜 이래?